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 정확히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동쪽은 파푸아뉴기니, 서쪽은 인도네시아 땅이죠. 같은 섬, 같은 민족인데 국경선 하나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더 이상한 건 서쪽 파푸아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인이 되길 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70년째 인도네시아 깃발 아래 살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뉴기니 섬이 어떻게 두 쪽으로 갈라졌고, 왜 서쪽 파푸아인들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기니 섬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섬은 원래 파푸아인들의 땅이었어요. 인구는 많지 않았고 대도시도 없었으며 대부분 부족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유럽인들이 이 섬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아프리카 기니를 떠올렸고 그래서 뉴기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금이나 향신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정글이 너무 울창해서 탐험하기도 힘들었거든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네덜란드가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동인도 제도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고 뉴기니 섬 서쪽에 몇 개의 작은 항구를 세웠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경쟁국인 영국이나 다른 유럽 열강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848년 무렵 네덜란드 식민자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한 번에 수백 명밖에 안 됐어요. 영국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충돌하지 않으려고 섬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어요. 플라이강을 기준으로 선을 그었는데 이 선이 딱 직선입니다. 지형이나 부족 분포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냥 지도 위에 자로 그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식민지 열강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라면 현지인들의 삶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1880년대 후반 영국이 동쪽 일부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얼마 안 가 독일이 개입했습니다. 독일은 짧은 제국주의 시대를 맞이하며 뉴기니 동북쪽 일부를 차지했어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호주군이 독일령을 점령했고 전쟁이 끝난 후 영국 제국이 공식적으로 이 지역을 넘겨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호주가 통치했죠.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잠깐 점령한 시기를 제외하면 동쪽 절반은 1975년 파푸아뉴기니로 독립할 때까지 호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서쪽은 훨씬 복잡한 길을 걸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전체에서 공통된 정체성이 형성됐고 일본의 잔혹한 점령을 겪은 사람들은 다시 외국 통치로 돌아가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수카르노와 무함마드 하타가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언했어요. 일본이 공식 항복한 지 겨우 이틀 후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제국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사이에 장기간 정치적 충돌과 무력 충돌이 이어졌죠. 그 와중에 서쪽 파푸아, 인도네시아인들이 서이리안이라 부르던 이 지역의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파푸아 원주민들은 인구가 적었고 네덜란드의 존재감도 크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이나 행정부의 실질적인 대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의 무시됐죠. 처음에 인도네시아 지도부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무함마드 하타는 파푸아가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파푸아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 온건한 입장은 강경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한 증오가 너무 컸고 더 중요한 건 석유가 발견됐다는 점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서이리안을 놓칠 수 없게 된 겁니다. 1946년 네덜란드와 맺은 링가자티 협정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협정은 인도네시아가
옛 네덜란드령 동인도 전체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암시했거든요. 물론 네덜란드는 이 해석을 거부했고 파푸아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1940년대 후반까지 파푸아를 발리나 자바만큼이나 자기네 땅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정치가 우경화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네덜란드는 제국의 마지막 조각이라도 붙잡으려 했고 파푸아가 그 상징이 됐습니다. 죽어가는 네덜란드 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마지막 보루였죠. 그럼에도 네덜란드인들도 파푸아를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래 독립을 약속했지만 수십 년간 네덜란드의 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모두 파푸아인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파푸아인들에게 제대로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1949년 인도네시아가 완전한 독립을 달성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막을 수 없었던 건 미국 때문이었어요. 미국이 네덜란드의 마셜 플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거든요. 같은 해 헤이그 회담에서 파푸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협상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파푸아 문제는 미뤄졌고 해결되지 않은 채 새 국가가 탄생했죠. 네덜란드는 1950년대 내내 파푸아에서 식민 행정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제는 해안선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섬 내륙은 울창한 정글과 산악지대였고 네덜란드가 의미 있게 통치할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1950년대 후반까지도 파푸아 인구의 25%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실질적인 네덜란드 권위 아래 있었죠. 네덜란드는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어요. 1952년 헌법을 개정해 파푸아를 네덜란드 왕국의 필수 부분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반공산주의 조치라며 점령을 정당화했죠. 인도네시아가 냉전에서 중립을 주장하자 워싱턴과 동맹국들은 이를 은밀한 공산주의 동조로 해석했거든요. 이 주장은 인도네시아가 서이리안 문제를 의제 최상위에 올려놓으면서 더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를 포함한 여러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유엔에서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자카르타의 불만은 커져갔고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잠재적 군사 해결을 위해 소련의 군사 원조를 받기로 했고 네덜란드 소유 여러 산업체를 국유화했어요. 냉전 상황이 더 심화되면서 1960년 그는 네덜란드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점진적 독립 계획을 계속 추진했어요. 1961년 2월 주로 파푸아인으로 구성된 통치위원회를 만들고 유엔 감독하에 완전한 독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해 12월 1일 서파푸아 공화국이 비공식적으로 선포됐고 파푸아에서 의식과 함께 새 깃발까지 개양됐어요. 수카르노는 자결권을 가진 파푸아라는 개념에 분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도부는 몇 주 만에 대응에 나섰어요. 트리코라 작전이라는 군사작전을 시작해 파푸아에 낙하산병과 해병대를 투입했죠. 목적은 남은 네덜란드 군대를 교란하고 파푸아 독립단체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1962년 2월 15일 이 투입 작전 중 하나가 네덜란드 해군에 의해 저지됐고 아라프라해 전투라는 짧은 교전이 벌어져 약 40명의 인도네시아 해군과 해병대가 사망했어요. 트리코라 작전은 제한적인 효과만 거뒀습니다. 섬에 투입된 병력이 소수였고 폭력은 경미해 사상자나 사망자가 적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대통령의 시기적절한 개입이었어요. 케네디는 사태 악화의 심각한 위험을 인식하고 인도네시아에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1962년 네덜란드에 직접 나토가 분쟁 발발 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알렸죠. 그는 양측을 협상으로 강제했습니다. 몇 달 후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는
뉴욕 협정에 서명해 파푸아 문제를 완전히 종식시켰어요. 네덜란드는 파푸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고 인도네시아는 몇 년 내에 파푸아가 자유선택 행위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죠. 파푸아 정당은 금지됐고 파푸아 독립에 대한 대중 지지는 범죄 행위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1000명의 대표를 선출해 국가를 대표해 투표하게 했어요. 당연히 대표들은 만장일치로 인도네시아에 합류하기로 선택했죠. 파푸아인들은 저항할 힘이 거의 없었지만 그 작은 힘을 행사해 파푸아 운동은 계속되는 게릴라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매년 사상자가 적은 저강도 분쟁으로 간주되지만요. 독립에 대한 파푸아인들의 진짜 지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할 이유는 없어요. 1848년 네덜란드와 영국이 그어놓은 선은 여전히 섬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파푸아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말이죠.